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실기 XS3회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S3회는 2019년 상시 2회 문제를 변형을 했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쿼리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1번을 보면은 쿼리를 작성하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쿼리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이라 그랬습니다. 판매와 고객 테이블을 쓴다 그랬어요. 판매와 고객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자, 내가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필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세요. 첫 번째 고객 번호, 두 번째 고객명이고요. 판매 건수는 판매 번호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건수라는 건 개수잖아요. 그죠? 개수가 들어간다는 건 요약 쿼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판매 번호를 넣고요. 이름을 앞에 판매 건수라고 넣을 거예요. 이름은 콜론. 그죠? 그리고 얘를 개수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등록일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뭐하라 그랬냐면 판매일은 지금 없어요. 그죠? 판매일을 요 날짜 이전만 쓰겠다는 건 조건이거든요. 그럼 판매일을 가지고 와서요. 얘는 표시를 안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약을 눌렀잖아요. 얘를 조건으로 쓰겠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크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이전은 보통 작거나 같다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2016년 12월 31일 년, 월, 일 사이에 빼기 들어가는 거 알죠? 자, 이때 엔터를 누르면 날짜 데이터 앞뒤로는 이렇게 샵이 생깁니다. 우리가 붙여도 되고요.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걸 그대로 봐줘도 돼요. 자, 이걸 대상으로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건수의 내림 차순이라고 그랬어요. 판매 건수의 내림 차순으로. 자, 근데 보면 그 다음 특이한 말이 있어요. 상위 몇 개만 보자 그랬습니까? 5개만 보자 그랬습니다. 자, 필드에서 속성 시트를 띄우면 필드의 속성인데 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있죠. 여기에서 속성 시트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위에 속성 시트 눌러줘도 돼요. 그러면 쿼리 속성이 돼요. 보이죠? 필드의 속성이고요. 이 자리는 쿼리 속성입니다. 쿼리 속성에 보면 상위 값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값을 몇 개만 하자 그랬습니까? 5개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은요. 자, 요렇게 5개만 화면상에서 보일 겁니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을 상위 매출 고객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저장 넣어주면 되겠죠. 자, 쿼리 필드의 속성이 따로 있고요. 쿼리 전체의 속성이 따로 있다라는 걸 이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크로스탭 쿼리 꼭 한 개는 나와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누구를 쓰자 그랬냐면 3개를 쓰자 그랬습니다. 3개의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요. 테이블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반드시 관계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쿼리 유형을 크로스탭으로 변형을 딱 해 놓으세요. 크로스탭은 행열 값을 찾는다 그랬죠. 자, 그림을 보세요. 필드 이름, 상품명이 들어오는 얘가 행이에요. 그 다음 마비닉스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의 내용이죠. 이게 열이에요. 행 1개, 열 1개인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실제적으로 거래처 이름입니다. 그죠? 모르겠다 그러면 테이블을 열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상품명을 가지고 와서 행으로 거래처명을 가지고 와서 열로 값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판매 금액이 들어올 건데 판매 금액은 여기 없어요. 판매 수량과 뭘로 작업하자 그랬어요? 단가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없는 거는 손으로 쓴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판매 금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제목을 넣을 거예요. 콜론 뭘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자, 이렇게 넣을 건데 얘는 뭘로 쓴다 그랬습니까? 함수를 써야 되잖아. 값인데 값으로 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합계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함수를 먼저 하나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요. 틀리면 다른 함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합계가 맞죠. 그죠? 합계가 맞는데 통화 형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필드는 필드의 속성을 형식을 통화로 그리고 결과를 보면 자 결과가 맞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쿼리의 이름을 뭘로 주작을 했습니까? 상품별 거래처 판매 금액이라고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크로스 탭은 행, 제목으로 필드 이름으로 보이는 게 행, 데이터로 보이는 게 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쿼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쿼리네요. 자, 쿼리 디자인에서예요. 어느 테이블에서? 자료 테이블에서. 자, 가지고 왔어요. 자, 보면은 삭제하는 쿼리예요. 삭제라는 쿼리가 따로 있죠. 쿼리 유형을 삭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삭제를 할 건데 조건을 줄 겁니다. 누가? 재고량이 10 미만이다. 밑에 보이죠? 재고량이 가지고 와서요. 조건에 10 미만이다. 10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 쿼리를 만들 건데 쿼리 이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료 삭제인데 이렇게 실행 느낌표 붙어 있는 건 반드시 실행까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쿼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저장을 딱 해놓고요. 얘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자료 테이블에서 몇 개가 지워진다 되어 있어요? 3개가 지워진다.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 쿼리는 작성하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한다? 실행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쿼리, 추가 쿼리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쿼리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요.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되겠죠. 자, 4번째. 4번은 쿼리가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 만드는 거네요. 자, 거래처 관리 폼에서 거래처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닫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코드를 구현하자 그랬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이벤트 온 클릭이겠죠. 코드 작성기. 자, 닫기를 할 건데 뭐 한자 그랬냐면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띄웠던 메시지 박스하고 틀린 게 버튼이 일단 달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겠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메시지 박스 띄우고 다음 편에 프롬프트, 컴마, 버튼 타입, 컴마, 제목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지 박스의 결과를 받으려면 메시지 박스 앞에 변수를 하나를 줘야 돼요. 아무거나 우리는 그냥 A라고 쓸게요. A 이꼴, 이때 이꼴은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메시지 박스의 결과를 A한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 박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띄우고 다운표가 아니고요. 가로를 열어야 돼요. 형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가로 안에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자, 프롬프트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컴마. 버튼 타입이 yes, no예요. 그래서 yes, no, 예, 아니오를 찾고요. 제목으로 폼 닫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메시지 박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 버튼 눌렀을 때 A는 yes가 될 거고요. no 버튼 아니오를 눌렀을 때 A는 no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if를 가지고 조건 비교를 우리가 해줄 겁니다. 자, if A가 yes냐인데 그냥 yes냐 물으면 안 돼요. VB yes냐. 맞으면 폼을 닫으라 그랬죠. 자, do 커맨드 쓴다 그랬습니다. 열 때는 open, 닫을 때는 close. 보이죠? close. 얘를 이용할 거예요. close 할 건데 컴마. 오브젝트 네임 필요 없어요. 현재 걸 그냥 바로 닫을 거니까. save를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저장하자 그랬죠. save yes. save no는 저장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save prompt는 저장할까요?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안 물어보고 무조건 저장하겠다. if 끝은 내줘야 되겠죠? and if. 오타가 나면
저렇게 문법을 읽었어요. 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코드 창 닫고요. 폼 저장하고요. 자, 폼 보기 한번 띄워볼게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보이죠? 아니요 누르면 동작 안 해요. 얘를 누르면 저장할까요? 말 없이 지가 알아서 저장하고 바로 닫았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가 아니라 그 쿼리문 3개와 그 다음에 프로시저 코드 만드는 문제 하나로 현재 문제 4번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쿼리 연습 많이 하고요. 코드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